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예전에 한국에서 세미나나 개별 상담 드릴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 받고 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면 좋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도 강조드렸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꽤 오래 전에는 그 기술이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처음부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저도 그 프로그램으로 왔고요. 아마 당시엔 대부분이 투자이민보다는 그렇게 기술이민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미리 유학으로 오셨다가 꽤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그 유학 후 이민으로 오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또는 워크퍼밋으로 자격이 생기고 일정이 조율이 되시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거 안정, 즉 단독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콘도든 본인이 갖고 있는 예산이나 가족의 숫자나 기타 여러가지 계획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살 집을 마련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그 뒤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할 일들이 차례차례 잘 정리가 됩니다.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이 정해지고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모두 잠정적으로 보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그 다음 일들의 진행이 중단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해서 정신적으로도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이 돼서 결국에는 이민으로 온 본질적인 그 목표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막연한 상태가 오래 지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그 우울감이 생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 가급적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요즘은 그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서 많은 금액을 융자를 얻으면 매달 내야 하는 그 모기지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해서 모기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자율이 내려가면 리파이낸싱을 해서 그 새로 나온 자금으로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부동산에 재투자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하실 여력도 되시고 다운페이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도 요즘 이자율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서 집값도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렌트를 하고 추후에 이자율도 떨어지고 집값도 더 떨어지면 그때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한 가지 큰 단점은 실제로 이자율이 내려가는 그 시점에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전부터 올라서 집값은 이미 상당히 올라간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 후에 더 이자율이 실제로 더 많이 내려갔을 때는 이미 집값은 아주 크게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벌써 작년 겨울보다도 실제 한인들이 좋아하는 그 지역의 집의 매물들은 거의 멀티플 경쟁 입찰로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즉 이자율 차이로 모기지 더 내는 금액보다도 집값이 오른 폭이 훨씬 크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로는 다운페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렌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 없이 렌트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렌트 기간도 매우 짧게 가져가시고 최대한 빨리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영주권은 나왔는데 다운페이 자금은 있으니 구입하실 수는 있지만 어느 지역 어느 동네가 내가 살기에 가장 좋을지 모르니까 일단 렌트로 1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그 좋은 동네를 알아서 거기에다가 집을 사서 이사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렌트를 하신 가정들은 당시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렌트는 한번 하면 1년 후에 본인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이미 다 잘 적응이 되어서 다시 또 헤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교육적으로도 그리 좋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렌트로 살고 있는 그 같은 지역에다가 집을 구입하거나 또는 그 렌트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는 한번 연장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2, 3년 또는 4, 5년 계속 연장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집값은 한없이 올라가 있고요. 이미 나서 몇 년 지나면 돈은 많이 써버리고 남은 것은 별로 없고 반대로 집값은 많이 올라버려서
돈도 부족해서 못 사지만 스스로가 억울해서도 더더욱 집을 사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미리 막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매년 한국 나가서 그 이민 오실 분들께 세미나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이민 오신 처음부터 가급적 렌트하지 마시고 각 손님들 상황에 맞는 동네를 잘 선정해서 집을 구입하시도록 꾸준히 설득해서 구입하시고 그 후에 그 이민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시도록 꾸준히 도와드렸습니다. 요즘도 그분들 만나면 그때 집 바로 안 사고 렌트를 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캐나다에서 꽤 힘들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 돌아가 있을 거라고 그런 좋은 인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영주권을 받고 오셨는데 또는 오셔서 사시다가 영주권이 나왔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짧은 기간 렌트를 하시고 나서 바로 구입을 하시고요. 만약 렌트가 길어질 것 같으면 일단은 좋은 콘도 분양을 받아 놓으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부동산이 상승하면 가질 수 있는 그 상승 이익을 렌트를 하게 되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그 상승의 효과를 똑같이 또는 어떤 경우에 더 크게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이민사회에서 괜한 그 소외감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그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원하지 않는 나는 이민 와서 손해보고 살고 있다, 억울하다 하는 그런 우울감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자고 이민 왔는데 반대로 그 딱 한 가지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그 꿈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은 꽤 많은 가정이 유학 후에 영주권 받는 케이스로 오셔서 유학생은 이거 토론토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현재는 2026년 말까지 막아놓은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렌트부터 하게 되는데요. 학교 마치고 워크퍼밋 받게 되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국인 취득세 25% 조항이 아직 살아있어서 바로 집을 사서 입주하기는 그 앞으로의 영주권 취득 문제도 있고 해서 잘못하다가는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 받게 되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일단 좋은 콘도 분양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그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주택을 실수 없이 마련하고 분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곧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민 오시고 직장보다는 개인 사업, 즉 그 컨비니언스나 식당이나 뭐 이런 그 자영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비즈니스를 먼저 열고 살 집은 렌트를 하고 그 후에 비즈니스가 잘 정착이 되면 그때 집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면 집부터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주거 환경과는 상관없이 상업지역 중심으로 매물이 있고요. 그 매물로부터 출퇴근이 가까운 주거지역에 집이나 콘도나 아파트를 렌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렌트한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또는 학군도 참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 경험이 없이 잠깐 그 일을 배워서 하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1년은 그 업종에서 일을 배우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를 셋업하고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고 집값도 역시 상당히 올라 있어서 나중에 좋은 지역에 집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집부터 구입하시고 자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주거 환경을 잘 셋업시킨 다음에 그 비즈니스는 최소 1년 이상 그 일에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이든 일을 해보고 숙련이 돼서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비즈니스 셋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투자입니다. 장사 안 되는 비즈니스를 싸게 구입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그리고 서비스 잘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비싸게 팔게 나오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건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연기와 같은 그런 프리미엄을 사는 것이거든요. 매출이 늘지 않으면 비즈니스 금액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꼭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민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그 주거지 확정, 즉 주거 안정을 가장 첫 번째로 놓고 꼭 추진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민 오시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이 결정 하나가 결국 이민의 성패를 가릴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최대한 빨리 고정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본인이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될 경우에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 또는 그동안의 인맥으로 엮인 그 지인들, 기타 여러 사회단체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말 아끼고 절약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곳 이민사회에는 매달 지출되는 그 고정비 비율이 높아서 더 절약하기도 어렵고요.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도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의 보조는 꽤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오로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결국엔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즉 다시 여기민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부동산 자산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기댈 언덕이 돼서 정말 어려운 때가 닥칠 때는 최소한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즉 그 금융자산은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부동산 고정자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 다음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동남아, 특히 그 필리핀 이민자들을 보면요, 이민 올 때 가지고 오는 현금은 거의 없이 오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쉽게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분들은 어떻게든 집값의 5%만 모이면 바로 집을 삽니다. 5% 다운페이 하면 그 모기지 보험료를 상당히 큰 금액을 내야 하는데요. 그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도 먼저 집부터 사고 그 터전으로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매우 빨리 가정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이민 정착을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부동산 고정자산 확보라는 것. 여러분이 이민 오신 이 캐나다 토론토는 세계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이 정착하는 이민도시 넘버1의 국제도시입니다. 항상 주거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즉 짓는 집이나 팔려고 나오는 매물보다 사려고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도 급격히 올라서 부동산 시장이 꽤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 오름세도 멈추고 올해는 다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침체 분위기가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요, 이 토론토는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반적인 도시와는 다르게 한번 부동산 상승 분위기를 제대로 타면 걷잡을 수 없이 매우 빠르게 오를 수 있고요. 그 상승 분위기 나타나는 처음 시점도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받는 수가 전엔 1년에 30만 명대였는데요. 요즘은 보통이 40만 명이 넘고요. 곧 3년에 150만 명, 즉 1년에 50만 명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곳 토론토 지역은 광역 토론토 인구가 700만, 주변의 그 위성도시들을 포함한 GGH는 1000만이 되는 거대 도시입니다. 주거지 공급에 비해서 매년 제때 사지 못해서 쌓여있는 그 누적된 수요층이 만약 한번 분위기 타고 한꺼번에 너도 나도 사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동시에 터진다면 아마 이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올해 시장이 초반부터 회복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예전처럼 크게 오른다면 물론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을 것입니다만 토론토 중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함을 아시고 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민을 오시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시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렇다면 좋은 집,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좋은 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실수 없이 후회하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은 또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차례대로 곧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네,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 더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트홈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